네, 부산에서도 어제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이 교육부의 2차 등교 등원 일정에 맞춰서 일제히 문을 열었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난다는 사실에 설레는 학생들과는 달리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걱정이 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등굣길 표정을 정세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단계 등교 수업 첫날, 교문 위에는 학생들의 첫 등교를 환영하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반가운 마음에 선생님들이 교문 앞까지 마중 나왔습니다. 좀 걱정되긴 하는데 친구들 얼굴 봐서 좋아요. 네. 입학식 겸 첫 등교가 이루어지는 초등학교 입구. 아이들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차마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애타게 지켜보는 부모들의 모습이 줄을 이었습니다. 스스로 잘 했으면 좋겠는데 집에서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이런 거 많이 교육을 했으니까 더 잘 할 것 같아요. 벅차면서 설레이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마음도 굉장히 큽니다. 아직 많이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조심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다시는 학교가 다시 폐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한 첫걸음, 생애 첫 등원을 하는 유치원에서는 아이의 모습이 그저 안쓰러운 듯 엄마와 아이는 몇 번이고 눈을 마주칩니다. 마스크에 적응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장시간 쓰고 있는 거 처음이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지난 20일 고3부터 시작된 등교 수업이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생으로 확대됐습니다. 모두 14만 3천여 명이 추가로 등교해 부산 전체의 등교 수업 학생은 이제 16만 9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등교 과정에서 고열이나 이상 증세를 보인 학생은 없었고 온라인 수업에 지쳤던 학생들은 교실에서 하는 첫날 첫 수업에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교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학년별, 학급별, 요일별로 구분해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불안과 긴장 속에서 2단계 등교 수업 첫날을 맞았던 교육 현장은 이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학교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동래구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던 승용차가 주택가로 돌진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가의 지붕과 유리창이 깨지면서 새벽 시간 잠을 자던 주민들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울어진 지붕 위에 차량 한 대가 멈춰서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아래로 미끄러져 떨어질 듯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놀랬어요, 내가. 놀래고 지금도 벌렁벌렁하잖아요. 새벽 시간 한 교회 주차장에서 68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갑자기 주택가로 돌진했습니다. 차량이 주차장 담벼락을 뚫고 그대로 돌진하면서 바로 아래에 붙어있던 건물 지붕 위로 떨어진 겁니다. 해당 건물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빈집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붕과 벽이 부서지고 콘크리트 덩어리가 인근 주택까지 덮치면서 새벽 시간 잠을 자던 주민들이 굉음에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한참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둥 번개 벼락 치듯이 구랑탕 하다는 했어요. 밖이 이상했나 싶어 문을 여니까 문이 안 열려요. 그 앞에 이제 파편이. 경찰은 A씨가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을 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을 했고 그게 감지가 안 됐고 그래서 보호사하고 견인차랑 연락해서 그렇게 사고 처리하기로 하고 좋은 결과. 좁은 주차장 주변으로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지만 안전장치라고는 높이 1m 정도의 낡은 담벼락이 전부였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읽기 순서입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보시겠습니다. 낙동강 하류에 이어서 양산 시민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양산 신도시 정수장에서도 다이옥산이 검출됐다는 소식을 일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지난달 29일에서 이달 4일 사이 다이옥산이 함유된 낙동강 원수가 양산 신도시 정수장에 유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먹는 물 기준치에는 못 미치지만 발암물질인 다이옥산이 정수된 물에서 나왔고 문제의 물이 시민들에게 그대로 공급됐다는 점에서
충격이라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사회면 기사입니다. 부산 서구 내원정사가 주차 요금을 징수한다며 차단기를 설치하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이 늘어 등산객들이 불편을 호소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3월 사찰 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된 이후 불법 주정차 차량이 늘었고 주말이면 사정이 더 심각한 데다 이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지만 구청 역시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사찰 측은 그동안 무단 주차가 심해 피해가 컸고 코로나19 여파로 방문객 확인이 필요해 차단기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하네요. 부산일보 기사입니다.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전국적으로 이혼이 크게 줄었다는 소식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통계청 3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3월 전국 이혼 건수는 7,200여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5%가 감소했고 특히 부산은 52%가 줄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통계청은 가정 내 불화보다 코로나에 대한 불안이 더 커 이혼 결정을 늦췄거나 이혼을 위해 법원 등을 방문하는 일도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사면에 있는 기사 보겠습니다. 부산시가 긴급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잘못된 정보를 안내해 지원금 중복 신청이 수만 건 쏟아져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18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신청하는 사이트를 운영했는데요. 이 사이트에 적힌 문구에 부산시가 별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같은 문구가 포함되면서 중복 신청자가 수만 건 발생해 부산시가 뒤늦게 문구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어제만큼 덥진 않겠습니다. 어제는 낮에 부산이 26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더위를 보였는데요. 오늘도 맑은 하늘과 함께하겠지만 기온은 어제보다 낮아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15.2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23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구름 사이로 자외선이 강한 만큼 오늘도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부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중북부와 서해안 그리고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약간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 23도, 양산 27도, 창원은 25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요. 내륙인 합천은 28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주말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지만 부산의 낮 기온은 23도에 머물러 선선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 원도심의 지도를 바꾸게 될 북항 2단계 항만 재개발 사업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부산항만공사와 LH, 코레일, 부산도시공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진행하고 부산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서 2024년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 재개발 사업을 위한 공동 이행 협약식이 부산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총 사업비는 4조 원대. 부산항만공사와 LH, 코레일, 부산도시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이 부산시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고 이르면 2024년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 부지는 1단계 바로 옆 자성대 컨테이너 부두 일대와 인근 배후 지역, 그리고 부산역 인근 코레일 부지를 포함합니다. 부산항만공사는 항만 기능 이전 등 사업 총괄을 담당하고 LH와 부산도시공사는 보상과 분양을, 코레일은 철도시설 재배치 등을 맡습니다. 2단계는 이 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지역을 재개발하는 그런 관점에서 세계 유일한 그런 복합 재개발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했습니다. 특히나 항만과 또 철도가 같이 결합된 핵심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부산의 이제 새로운 이제 거점으로서 도약하는 이제 기반이 이번 공동 이행 협약을 통해서 부산시는 컨소시엄의 주체로서 사업 전반을 관리하며 2030 엑스포를 염두에 두고 북항 재개발과 원도심을 연계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전체 컨소시엄 지분의 85%를 부산항만공사와 LH가 갖게 돼 부산시가 과연 얼마나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이끌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난관이 많습니다. 난관이 많기 때문에 저희 시가 직접적으로 지분 참여는 안 하지만 이런 조정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만약에 시가 이렇게 안 냈으면 아마 내기관 간의 조율이나 관련되는 기관별로 부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소속 부처가 있기 때문에 더 힘들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특히 2단계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 이익을 원도심에 환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북항 1단계 사업에 이어 이번 2단계 사업까지 본격화되면 북항 재개발 프로젝트는 완전체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그동안 부산신항에서 선박 통항에 위협이 됐던 토도가 3년간의 공사 끝에 완전히 제거됐습니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토도가 제거된 해역에서의 운항이 어제부터 가능해졌는데요. 이두원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24,400여 제곱미터 규모, 길이만 100m가 넘는 섬이 부산신항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선박들은 섬을 피해 신항을 드나듭니다. 당초 신항 설계 때와는 달리 선박이 갈수록 대형화되면서 선박 사고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토도가 사라진 신항에서 수로 측정 검사를 거쳐 첫 선박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3,150억 원이 투입돼 제거 공사가 시작된 지 3년 만입니다. 대규모의 고난도 공사이다 보니 안전하게 섬을 제거할 수 있도록 각종 특허 기술이 동원됐습니다. 인근에서 작업 중인 선박과 부두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야 되므로 특수 공법인 대심도 발파 공법을 적용하여 토도 제거로 뱃길이 넓어졌습니다. 북쪽으로는 300m, 남쪽으로는 약 400m의 항로가 추가로 확보된 겁니다. 이곳이 바로 토도가 있던 자리입니다. 현재 물밑으로 수심 18m가 확보돼 초대형 선박 통항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양한 경로로 입출항할 수 있어 선박 안전이 확보되고 물류의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간이 추가로 확보되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훨씬 더 여러 선택지를 가지고 우리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세계 최고의 물동량을 기록하던 중국 항만들의 성장이 주춤해진 가운데 부산신항은 뱃길을 넓히며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부산신항에서 화물연대 차주들과 물류단지 업체 사이의 갈등이 3주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이른바 안전운임제에 따른 환적 화물 운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건데요. 화물연대는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음 주 파업까지 예고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부산신항 배후단지입니다. 화물연대 소속 운전자들이 물류창고 앞에서 운송 거부 등 시위를 벌인 지 3주째.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안전운임제에 따라 화물을 배후단지 창고에서 부두 등으로 옮기는 이른바 환적 셔틀 운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물연대는 이번 주까지 물류단지 협회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음 주 파업까지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새벽이나 장시간 운행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중장거리 운송요금을 표준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 환적운임은 표준화하지 않고 이에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맡겨두면서 갈등의 씨앗이 됐습니다. 화물연대가 주장한 운임은 20피트와 40피트 컨테이너당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수준으로 안전운임제 수준보다 낮다고 주장합니다. 장거리 컨테이너와 마찬가지로 원가를 적용해갖고 설계하다 보니까 기존에 봤던 운임보다 대폭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원인을 분석해서 기존에 국토부가 고시한 운임보다 낮게 제시를 했는데 하지만 물류창고 업체들은 올해 초 환적 운임을 지난해보다 50%가량 높였다며 추가 인상을 하긴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교통비 얼마, 숙박비 얼마, 이런 게 전부 포함되어 있어요. 장거리의 운송에 특화하는 부분이지 저희들이 신항 터미널에 왔다 갔다 하는 데는 그런 비용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화물연대는 환적 운임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기사들이 소속된 운송업체 등도 각종 비용 명목으로 운임을 깎는 등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해 추가 갈등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 다음은 지역 문학의 각종 소식 알아보는 문화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저씨 시리즈로 유명한 박진성 작가의 개인전과 또 유리라는 독특한 소재로 현대미술을 알리는 두 작가의 전시회를 소개합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아기를 연상시키는 동그란 얼굴과 천진난만한 표정. 그러나 코 밑에 송송난 수염 자국과 눈가의 주름에서 세월의 흔적, 인생의 시름을 짐작하게 됩니다. 아저씨 시리즈로 국내는 물론 중국과 대만, 홍콩 등에서 인기가 치솟고 있는 조각가 박진성 씨가 부산에서 개인전을 갖습니다. 아는 사람으로 이름 붙여진 이번 초대전에는 풍선과 파랑새 시리즈가 등장했습니다. 세파에 지친 주인공 아저씨는 풍선을 불며 가슴에 쌓인 응어리를 풀어내고 머리 위에 앉은 파랑새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소주 한 병과 손에 쥔 문어다리, 두 눈에 맺힌 눈물에서 삶에 지친 현대인의 자화상을 보는 듯합니다. 가장 감정 표현에 충실했던 어린 아기들 이제 영유아기 시절의 아기들에다가 이제 주름하고 수염을 넣어가지고 제가 표현하고 있는 어떤 현대 어른의 인물상을 만들어냈습니다. 학창 시절 완고하고 엄했던 아버지와의 갈등을 회상하며 푸근하고 인간적인 모습의 아저씨 캐릭터를 탄생시킨 작가는 자신이 만든 캐릭터로부터 위안도 받고 부자 간의 관계도 회복시키는 새로운 돌파구로 삼았습니다. 형형색색의 꽃들이 1000도가 넘는 고온을 겪으며 그 흔적으로 유리 액자를 남겼습니다. 갖가지 색깔의 유리 방울들이 물방울처럼 보석처럼 영롱함을 뽐내고 있습니다. 유리예술가 이재경, 설치미술가 이정윤 두 작가의 두 번째 2인전이 열립니다. 이번 전시에서 두 작가는 유리라는 독특한 소재를 각기 다른 예술 언어로 표현합니다. 기술적으로 절정에 오른 유리 작가인 이재경 작가와 또 현대 미술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이정윤 작가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색을 굉장히 함께 녹여내요. 유리라는 소재에 녹여내서 두 작가는 공동 작업을 통해 영롱하고 투명하지만 깨지기 쉬운 유리의 특성을 최대한 알리며 현대 미술의 또 다른 장르로 인도합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오가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또 다른 성추행 의혹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오 전 시장이 인정한 지난달 성추행 사건 이외에도 지난해 관용차에서의 또 다른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지난해 오 전 시장이 관용차에서 여성 직원을 성추행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 인물들을 추가 조사한 뒤 오 전 시장의 2차 소환과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해운대구 우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연기를 들이마신 34살 A씨가 오피스텔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또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서 120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전기 레인지 화열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입니다. 롯데자이언츠가 어제 사직구장에서 열린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1대 11로 대패했습니다. 선발 투수 박세용은 4.1이닝 동안 4사구 6개에 5피안타 4실점하면서 조기 강판됐고 교체된 투수들 역시 4사구 남발로 승기를 내줬습니다. 타선도 부진해 5안타 1득점에 그쳤고 수비 실책도 잇따르면서 3연승에 실패했습니다. 롯데는 현재 10승 9패로 중위권인 5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동해선 철도를 공유하는 4개 시도가 동해선을 유라시아 철도 네트워크 핵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와 울산시, 강원도, 경상북도 등 4개 시도는 어제 부산시청에서 동해선 철도 상생발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4개 시도는 동해선을 유라시아 철도 네트워크의 핵심 교통망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동해선을 북방 물류와 관광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동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강서구 에코 델타시티 내 공공 분양주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부산도시공사는 에코 델타시티 내 주거단지 건립 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코 델타시티 주거단지는 전체 면적 15만 5천여 제곱미터에 2,962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도시공사는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사업자는 설계와 시공, 분양을 맡습니다. 도시공사는 내년 하반기에 공사에 들어가 2024년 상반기에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5월 부산 지역 제조업 업황 BSI, 즉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5개월째 하락세를 보이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에 따르면 5월 부산 제조업 업황 BSI는 전달보다 7포인트 하락한 41로 BSI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100 이상이면 기업 경기가 개선될 거라는 전망이 100 이하면 반대로 예상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입니다.